자, 다음은 이제 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문제를 볼게요. 처음에 볼 거는 먼저 이제 기본 공식들을 좀 볼 거야. 자, 기본 공식은 이렇게 지금 여기 표현하는 거 네 가지 정도를 둘 수가 있는데, 여기 박스 안에 이제 결론이 나와 있죠. 박스 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그 내용이 성립함을 보여주는 이제 증명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 자, 첫 번째 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자, A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세시고요. 이렇게. 자, A의 원소의 개수를 세시고요. 여기. 그 다음 B의 원소의 개수를 또 세세요. 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지금 겹치는 부분은 한 번만 세야 되는데 두 번 셌단 말이야. 두 번 셌으니까 이 겹치는 부분은 너무 많이 셌잖아. 두 번이었으니까 한 번을 빼줘.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셀 때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집합 B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세 개짜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되는데, 세 개짜리 합집합의 개수 구할 때는 A의 원소 개수 세시고요, B의 원소 개수 세고 C의 원소 개수를 세요. 일단 여기 각각 세서 더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색깔을 좀 칠해볼게요. 자, 여기 이 초록색 부분이요. 이 초록색 부분은 A 세고 B 세고 C 셀 때 이 초록색 부분은 두 번씩 세게 돼. 두 번씩. 그 다음 가운데 세 개 다 겹치는 부분, 이 정 가운데 부분은 이거는 세 번이나 세게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너무 많이 셌으니까 초록색 부분을 두 번 센 것들을 한 번만 세는 걸로 바꿔주기 위해서, 자, A 교집합 B 이 부분을 한 번 빼주고요. 그러면 이제 초록색 부분 이 부분을 한 번만 세게 되고, 여기 부분은 세 번 세는데 그 중에 한 번 뺐다 두 번만 세게 돼. 또 B 교집합 C를 해서 이 부분을 또 빼주면 이 부분은 한 번만 세게 되고, 아까 또 빼줬으니까 이제 여기를 한 번만 세게 될 거고요. C 교집합 A 부분을 또 빼주면 여기 두 번 셌던 부분, 초록색 부분은 한 번만 세는 걸로 바뀌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까지 빼주면 여기를 세 번이나 빼기 때문에 세 번 셌는데 세 번을 빼버리니까 결국 여기까지 해버리면 이 세 번 겹치는 부분은 한 번도 안 센 꼴이 된다. 여기까지 해주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더해줘야지. 결국은 그래도 한 번은 세야지 이 부분에 있는 원소의 개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한 개짜리들, A, B, C는 한 개짜리들은 그냥 쭉쭉쭉 더하고, 그 다음 두 개씩 겹치는 거,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 두 개씩 겹치는 거는 한 번씩 빼주고, 그 다음 A 교집합 B 교집합 C 세 개 다 겹치는 거는 도로 더해주고, 한 개짜리를 더하고 두 개짜리도 빼고 세 개짜리 더하고, 이게 원래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약간 이런 식의 규칙으로 가는 거라고. 한 개짜리 더하고 두 개짜리 빼고 세 개짜리 더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거 증명하고 나면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 원소 개수 쓰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공식처럼 외워야 돼. 하는 방법을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여집합의 개수는 뭐 쉽죠? 전체 집합이 있을 때 거기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제외해주면 A 바깥쪽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죠. 또 그 다음에 이제 A 빼기 B 부분의 원소의 개수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 부분을 빼주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 A 합집합 B 원소 개수에서 B 부분을 통째로 빼버리든지. 그러면은 A의 원소 개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공식이고요. 자, 근데 이런 공식이니까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공식 암기를 해야 되는데, 벤 다이어그램도 같이 그려가면서 생각하는 게 습관이 좋아요. 왜냐하면 기본 공식으로만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리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조금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 파악을 할 때 이 벤 다이어그램, 집합에 대한 파악할 때 가장 수월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그려서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같이 그려가면서 원소 개수 셀 때 같이 세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소 개수 세는 것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개념이, 조금 이제 약간 더 어려운 심화 개념이, 자,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건데요. 우리 A란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고정돼 있다고 해봅시다.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X개,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Y겠다고 해보자. 그냥 편의상 B가 더 컸다고 해볼게. 자, 그럼 이때 합집합은 언제 최대가 될까? 이런 건데요. 자, 합집합은
일단 자, 최소값 구해보세요. 합집합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최대한 많이 겹치면 돼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A가 B 안에 쏙 다 들어가잖아? 그러면 합집합이 그냥 B가 돼요. 응? B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B 이렇게 겹쳤을 때 이제 B의 원소의 개수가 합집합의 최소값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요게 살짝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완전히 A가 B에 포함되지 않고 좀 빠져나간 부분 있잖아? 그러면 B의 원소 개수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더 늘어나니까 아까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조금 더 커지겠죠. 그리고 더 많이 빠져나가면 이 부분이 점점 그러니까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이 빠져나간 부분이 그렇게 더 커지면 더 합집합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B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완전히 싹 빠져나가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제일 작을 때 합집합이 최대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게 합집합의 최소값은 겹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제일 클 때. 근데 겹치는 부분이라는 게 이게 사실 교집합이거든.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 합집합이 최소가 되고요. 그리고 최대는 겹치는 부분이 최소, 제일 안 겹치게 만들어줄 때. 그때 여기 합집합이 최대가 되는데, 자, 문제는 그럼 일단 겹치는 게 제일 작으면 아예 안 겹치면 겹치는 부분이 최소가 되겠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 겹치는 부분이 아예 교집합이 아예 공집합이 되게 만들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전체 집합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체 집합이 뭐 50개야. 전체 50개가 있는데 A가 뭐 40개야. B는 30개야. 그럼 봐봐. 전체 집합의 원소가 50개가 들어있는데 전체에 50개가 들어있어. 전체 50개가 들어있는데 여기 50개가 들어있는데 A에만 40개 들어있거든. A에만. 그러면 B가 A랑 겹치지 않아 버린다면은 B가 만약에 A랑 겹치지 않아 버리면은 어떤 일이 되냐면 전체 개수가 70개라는 소리가 되는데 전체가 50개여야 되니까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니? A하고 B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적게 겹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야. A가 40개고 B가 30개인데 겹치는 게 20개가 돼주면 A에만 들어있는 게 20개. 이런 식으로 다시 A, B 겹치는 게 20개면 A에만 들어있는 게 20개, B에만 들어간 거 10개지. 이렇게 되면 합집합이 전체가 이제 50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겹치는 게 작아져도 20개는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게 선생님 요거거든. 만약에 A랑 B랑 그냥 단순히 합을 구해봐. 겹치는 부분이 얘처럼 이렇게 없으면 합집합의 최대값은 이제 단순히 두 개 더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하면 70이 되겠지. 요 값이랑 전체 집합이 50이잖아. 전체 집합이랑 A 더하기 B의 개수를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작은 거가 여기 민이라는 기호는 민 XY 이라면 이 XY 이 두 개 중에서 작은 걸 대라는 소리거든. 두 개 값 중에 작은 거. 그러니까 민 70하고 50 중에 50이라고 하면 이거는 작은 거가 50을 대라는 소리야. 더 작은 게 여기 최대값이 돼요. 응? 전체 집합이 50이면은 합집합이 50 전체 집합 개수가 더 커질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고. 근데 만약에 A가 전체 집합이 50개인데 A는 10개고 B가 뭐 15개였어. 그럼 이때는 뭐 둘이 따로따로 겹치지 않게 해줘도 뭐 그런 경우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여기 10개 있고 여기 15개 있어도 합쳐봤자 25개밖에 안 되니까 전체 집합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10 더하기 15 해봤자 25니까 전체 집합 개수가 작을 때는 각각 이 두 개 더한 거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한참 얘기했는데 이 부분 정확히 한번 납득을 해보세요. 자, 색깔을 이 말을 좀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합집합은 겹치는 부분이 제일 많이 겹칠 때 합집합이 최대가 되고요.
그런 때는 언제 제일 많이 겹치는 게 제일 많아질 때는 작은 놈이 큰 놈한테 이렇게 쏙 들어갔을 때,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그때 겹친 부분이 최대가 되면서 그때 합집합이 최소가 된다고. 그리고 합집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겹치는 부분이 제일 작아야 되는데 겹치는 부분이 제일 작은 경우는 아예 겹치지 않는 경우나, 혹은 전체 집합의 개수가 너무 좀 작아버리면, 더한 것보다 이렇게 A랑 B를 더한 것보다 전체 집합 개수가 더 작아버리면 그때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제일 작게 겹치도록 하는 그 값을, 제일 조금만 겹치도록 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전체 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그 A 더하기 B의 개수랑 전체 집합 개수 중에 더 작은 거가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야. 요 상황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서 풀었으면 좋겠고요. 요걸 잘 이해를 하면 이제 나중에 보면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데, A 교집합 B는 언제 최대값을 갖냐면 합집합이 최소인 순간, 합집합이 최소일 때 교집합이 최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겹치는 교집합하고 합집합은 최대 최소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다음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거는 합집합이 최대가 될 때예요. 그래서 이 위에 거 하나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 밑에 선생님이 또 정리를 해놓긴 해놨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으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그걸 굳이 또 따로 생각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합집합 최대 최소만 구할 줄 알면 그거를 합집합의 최대 최소 구해놓고 그걸 활용해서 교집합의 최대 최소로 거꾸로 구해가면 되니까 합집합만 구할 줄 알면 된다고. 네, 요거는 그냥 참고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것도 잘 이해를 해서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합집합 하나만 해갖고 교집합을 구할 수 있게 만들든지,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뒤에 예제에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볼게요.